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2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전월의 8.3%에서 8.2%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 증가가 20만 명을 밑도운 것은 작년 11월 이래 처음입니다. 한편 3월 중국의 물가는 전년 대비 3.6% 올라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월 3.2%보다 상승폭이 늘어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3.4% 역시 웃돌았습니다. 북한이 금년간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1에서 3단계 추진체 발사대 장착을 끝내고 연료 주입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13일과 14일 사이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 2년 만에 처음 2%대로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는 일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2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2,000을, 코스닥이 500선을 재차 하회하고 있습니다. 대외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탓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전해드린 바대로 20만 명 정도 증가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12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오전장에 나왔던 중국의 물가지표도 예상보다도 더 많이 높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언제 물가를 잡고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줄지 그 시점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우려가 또한 투자 심리를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로켓 쏜다고 하고 옵션 만기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아서 프로그램 매물도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자동차주도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조병헌 연구원과 함께 하겠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로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QE3,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더 높게 불러올까요? 두 번째, 북한의 광명성 발사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발 이슈 중치의 충격 정도도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코너,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이벤트 많은 한 주 주간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고요. 청성 촌놈의 증시 타파 코너에서는 심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 당장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 점검 받아보고 역시 이번 주 전망을 미리 한번 들어봅니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큐의 코너는 오늘 유화증권 김병중 주인님이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TSE라는 종목을 언급하셨는데요. 마감 앞두고 수익률 점검받고 대응법 상세하게 세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제TV 송민재 대표님이요. 5% 주간 단위 종가로 샀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 3인방을 오늘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휴로 시작하는 종목 그리고 미나 M으로 끝나는 종목 과연 이 3인방은 무엇일까요? 일부 말미에 공개가 시원이 됩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490선에도 딱 걸려 있는데요. 코스피는 1999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장 상황 점검 받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내 시장에도 선 반영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2008포인트에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1995선에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지수 소폭 올라오면서 2000선 등락을 거듭하다가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현재 재차 2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47% 하락한 199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2,300억 원 넘게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95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72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만에 또다시 하락세입니다. 일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시작 직후 5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2.49% 하락한 49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214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재 소폭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코스피 급락 여파로 1,130원대 후반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여기에 매수세가 잠잠해지면서 현재는 소폭 반락했습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90전 상승한 1,137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폭도 좀 두드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13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대차가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26만 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현재 기관과 프로그램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3.67% 하락하면서 30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3.93%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2.43% 밀려나면서 9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과 포스코 ICT는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3.32% 하락하면서 2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홈쇼핑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K브로드밴드도 2.57%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안철수 연구소가 1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9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FA도 1.3% 밀려나고 있고요. 시젠도 약 보합권에서 6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건설 업종의 조정폭이 좀 깊어 보입니다.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대우증권이 3.95% 밀려나고 있고요. 동양증권이 4.38% 하락하면서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또 우리투자증권도 각각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이 2.14% 밀려나면서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 3.83%, 대림산업도 2.59%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현재 4.24%, 현대산업은 8% 넘게 급락하면서 23,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방창주가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휴니드와 빅텍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퍼스텍도 2,590원에 또 유니모 CNC도 14% 넘게 급등하면서 1,0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5월 12일이죠. 여수 엑스포 개막을 약 한 달 앞두고 현재 관련주들이 급등세입니다. 일신석재도 현재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4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동아 에스텍도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도 3.67%, 휴캠스도 2.1% 오르면서 2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죠. 카티스템이 내달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10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CNC가 이러닝 솔루션이 중동 진출을 할 것이란 소식에 현재 급등세입니다. 4.46% 오르면서 10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가 미국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현재 급락하고 있는데요. 코오롱인더 4% 넘게 밀려나면서 69,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동부 CNI가 646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로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당장 옆 나라인 일본 니케이는요, 닷새 연속 빠지면서 지금 만사는커녕 9,500선까지 밀려와 있네요. 자, 우리 증시 역시도 부진한 거 마찬가지인데 여의도 쪽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미국 고용지표 정말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이 12만 명밖에 안 늘어났더라고. 버냉키의 판단이 옳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예, 최근 들어서 버냉키 연준의장의 그 언행을 보게 되면은 공공연하게 그 고용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그 불확실성에 여전히 휩싸여 있다라는 얘기들 공공연히 하고 다녔던 저희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을 뭐 정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지표가 쇼크를 기록을 했고 결국에 주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QE3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중에 9일, 13일 이러는데 지금 애틀랜타 연준은행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또 뉴욕 쪽에서 버냉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지, QE3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미국 고용지표 쇼크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13일에 예정된 미국의 CPI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3일날 발표될 예정인데 이것들이 지금 QE3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관련을 해가지고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로 안정화되는지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3일에 예정된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2%대 초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북한 이슈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광명성 3호 이어서 핵실험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날짜를 대충 이번 주 후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금 광명성 3호가 지금 발사 준비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성 3호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사전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소재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핵실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과거에 2006년도나 2009년도 대포동 미사일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에도 발사 이후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핵실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확대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당일에 핵실험이 있었던 당일의 반응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보다 핵실험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방식에 따른 어떤 그런 불확실성까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적으로 큰 영향이 나타났던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북한 리스크는 항상 단기적인 충격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빠르게 회복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일간 정도에서 한 2%대의 충격에서 마무리가 됐던 걸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당장 수요일 날 지금 비 온다고 하는데 총선으로 장이 열리지 않고 그 다음 날은 또 곧바로 옵션 만기입니다. 이번 주에 많이 좀 출렁일 만한 변수들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변동성도 크겠죠? 전망 부탁드릴게요. 주간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예상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주 시작을 고용지표의 쇼크로 출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주중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지금 북한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확대될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총선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어떤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방향성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고용지표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탐색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조금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오늘 같은 경우도 61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싸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는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인들도 지금 현물 포지션을 고정시켜놓고 선물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단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이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매수 대상이 궁금한데요. 오늘 또 건설주가 증권, 금융주와 더불어 꽤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아서 중국주에 대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런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마감 전략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내수 소비의 포커스가 좀 맞춰진 상황이고요. 긴축이라는 부분이 지금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소재 업종 이런 쪽에 관련된 투자 심리는 쉽게 개선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내수 쪽의 제한적인 업종에서만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화학이나 철강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일시적으로 종목별로는 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랑 이렇게 결합이 된 일시적인 반등 정도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뭐 디스플레이라는 전자 부품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 중에서도 뭐 타이어 업체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저희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2,000포인트를 이렇게 밑돌 수 있지만 조정 시에는 역시 IT나 차 관련주에 좀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락 시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는 변동성도 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락하면 사자는 의견 보내주신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이번 주 뭐 첫 거래부터 2,000을 밑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하면은 일단 사자의 무게가 아니라 일단 하락시란 관점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모습에서는 일단 무조건 어떤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요인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흐름을 먼저 염두를 하고 대비를 하는 전략 쪽이 일단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 흐름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에 대해서 강한 어떤 지지력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지난주에 나타났던 미국 시장 쪽에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당연히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이끌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일은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만큼 먼저 선반영하는 과정 쪽에서 일단 내일 다시 한번 또 2,000선 위로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변동성에 대한 특히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은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락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그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흐름들 특히 한 세 가지 쪽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 이제 북한 관련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관련된 뉴스들 계속 접근하시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측면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일단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은 항상 시장에서 먼저 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었을 때 가장 어떤 심적인 충격이 좀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불안하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정된 흐름만큼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모멘텀은 일단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총선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4월 11일 날 수요일 날 총선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일단 보통 보면은 정치와 어떤 경제와는 어떤 그렇게 큰 선진국일수록 정치와 경제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그 정책적인 것 쪽에서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어떤 양축의 세력들, 양축의 큰 어떤 대립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그 결과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안감이 좀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주식시장 쪽에는 좀 영향을 끼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반길이 4월 12일 총선 다음 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어떤 베이시스의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과거 한 3월 중반대 부분까지는 한 2포인트 이상까지 베이시스가 확대됐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축소가 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흐름들과 같이 연결되면서 오히려 베이시스가 계속 축소되는 모습들로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서의 어떤 매수보다는 어떤 매도 우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충격이 단기적으로라도 이어질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을 대응할 때 일단 무엇보다도 다시 하락하게 되면 오를 거다라는 흐름보다도 일단 하락했을 때 이를 어떤 다시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적정 현금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쪽과 함께 어떤 현금 보유 후에 어떤 다시 재베팅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초점을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이라도 일단은 현금화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옵션 만기나 총선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만약에 지금 주식이 10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 지금 20-30% 정도는 일단 현금을 두셔보셨다가 대응을 하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고요. 특히 같은 종목들이 이제 10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일단 종목당 어떤 뭐 10%나 20% 정도 일단 현금을 좀 털어놨다가 다시 한번 싸졌을 때 베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 그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는지 잘 보자라는 의견 주셨던데 그래도 여전히 IT와 차다라는 의견도 앞서 들어봤었습니다. 의견이 변하셨는지 궁금한데 김민수 차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업종은요? 예, 일단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일단 추가적으로 어떤 그 삼성전자의 지금 지난까지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올림픽이 있었던 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강했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좀 어떤 흐름들이 특히 어떤 그 TV 사업 부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떤 스마트폰 중심으로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상반기 정도까지는 IT 쪽에는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은 일단 좀 전략의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이제 IT와 이제 자동차, 건설, 화학 쪽을 일단 한 10% 정도의 비중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일단 가격 메리트와 함께 뚜껑을 열어서 실적 흐름들 확인되게 되면 오히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을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업종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그 호재다운 흐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매물 부담 때문에 좀 싸지는 측면들 때문에 이제 저가 메리트가 좀 커진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1, 4분기 실적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작년 4, 4분기에 대한 어떤 부진한 흐름들 크게 못 벗어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일단 4월 달이나 5월 달 흐름쯤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그 저가의 원료가 투입된 비율들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자신감이 붙을 가능성이 2, 4분기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어떤 화학이라든가 조금 더 크게 보면 철강 흐름까지도 일단 관심 있는 업종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좀 낙폭이 세 보이는 건설주도 좋게 보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가격 메리트가 한참 정말 급하게 많이 생긴 건설주 가운데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시는지요? 예, 가장 탑픽으로는 대림산업을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어떤 건설주의 성격뿐만 아니라 화학업종의 성격들도 물론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떤 그 화학업종에 대한 부진한 흐름들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들 좀 반영을 못했던 측면들이 좀 컸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적 흐름들, 특히 1, 4분기 쪽에서 실적 흐름들이 작년에도 좋게 나왔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1, 4분기 실적이 작년 4, 4분기 대비해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4월달이나 5월달 쪽에 어떤 해외 수주 쪽에서 좋은 소식이 수주권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주가는 단기 낙폭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반전 시도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가운데 탑픽을 대림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종각지점의 김민수 차장님의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들어볼 텐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보라님. 저는 앵커님,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 앞으로 5일 정도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조금 무겁게 움직일 것이자 보수적인 전략으로 끌어가자 하셨는데요. 오늘 예상하셨던 대로 코스피는 2,000선도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후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 지금 장 자체가 오늘 61일평에 이제 61일평의 흡입력으로 인하여 오늘 61일평 다였습니다. 다였는데 일단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주식을 절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1일평 다이면서 장 자체가 아래 꼬리 달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를 비롯한 모든 종목들이 반등을 합니다만은 반등 자체가 뭐 크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자체에서 61일평이 한 번만에 깨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여러분께서 저점 뭐 매수도 아니지만 일단 추격 매도 다 물렸기 때문에 추격 매도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침에 그 갭으로 하락했거든요.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갭 매우로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내일 정도가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하루 땡기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지금 빠질 때까지 빠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이제 지금은 뭐 이미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름에 계속 갈 자리 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구름에 계속 갈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구름 밖으로 한번 이탈을 다시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 이탈을 한다면은 주가는 여기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근원은 뭐니 해도 볼 것도 다른 거는 볼 거 없겠죠. 지금 뭐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상해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 5,300억 선물 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약세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약세가 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캔들 차트가 붉은 봉으로 이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도하시는 것들은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장 자체가 음봉으로 신저가를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구름 위로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지금은 투매에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강조해 주셨던 건설주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낙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얘기해 주셨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유통주를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했는데요. 유통 주식이 이제 오늘 신세계 이제 일단 신세계가 일단 보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도 거의 보합이고요. 롯데쇼핑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보합에서 1,000원 빠집니다. 유통주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주들이 오늘 조금 깊습니다. 건설주들이 조금 깊은데요. 현대건설이 조금 깊고 그다음에 이제 대림산업 이렇게 깊은데 제가 볼 때는 곧 121일평에 다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빠져봐야 한 3, 4천원만 빠지면 충분히 120일평에 다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일단 손절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내 종목이 상승하지 않으면 손절매를 치고 따라가지만 종합주가가 빠질 때 전 종목이 빠질 때는 일단은 복지부동 단무지 정신을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양호를 내고요. 현대차가 승승장구를 하고죠. 장중 신고가를 갱신해. 제가 자동차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등 자동차 주식은 계속 따라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전력이 제가 볼 때는 턴라운드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아자동차도 반등하고 있고 이제 LG화학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보면 하이닉스, 신한지주, 모비스 요 4종목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장중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 힘이 워낙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투매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주도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따라가는 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 관련주는 CJ제일단 내수 종목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이제 현대그룹 관련해는 KCC, 연대유야,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LG그룹은 이제 뭐 GS 생활건강인데 저는 LG그룹은 당분간 쳐다보지 말자. 장기적으로 휴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자체가 지금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제 볼륨주 밴드 하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 볼륨주 밴드 하단에 지금 달려 있는데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하단에서 기준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을 매도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뜨는 자리에 이제 돌변해 있습니다. 주가가 한 이틀 정도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주식을 투매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반등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 지금 보시면 이제 물론 후행 스팬이 전환선은 하방 이탈했습니다만 기준선에서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에 동요하지 마시고 주식을 이미 물린 거 우량주에서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코스닥 종목이 이제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죠. 코스닥 종목이 제가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스닥 종목 자꾸 왜 저 친구는 막 코스닥만 나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스닥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 많이 떴었습니다. 400포인트에서 500 거의 550까지 이렇게 떴는데 지금 그 코스닥 차트를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욱더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코스닥 종목이 상승폭의 38%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수로 10포인트가 뜨면 주가로 30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지금도 늦지 않다.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주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코스피 우량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우량주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매대포스트가 호재로 인하여 상한가 같지만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죽이고 뜨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요. 코스닥 지금 상위 10개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반도체, SK브레이브, 포스코 ITC, 다음 셀트리온, CJEM의 SF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전멸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많이 빠져가 반등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철저하게 코스닥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 종목을 가까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장 자체가 이제 주가를 한 번은 부양을 기관들이 어느 쪽이든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일단 주가가 지금 오늘 빠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이 빠지면 내일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자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복지부동 하면서 여러분 우량주 교체 매매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주식 파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보유 전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그대로 있는 것도 그대로 보이고요. 지금은 복지부동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추격 매도 자제해야 할 시점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리하자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11일은 총선으로 휴장입니다. 곧바로 12일은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를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선의 반등이 있습니다. 기준선의 반등이 수요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기준선의 반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선 반등 때는 주가가 꼭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변곡점은 이제 하락 변곡점을 제가 이제 두 번이나 정확히 찍었고요. 이번에는 상승 변곡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장 자체가 일단 뭐 2,000포인트 깹니다. 깨는데 이제 이거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너무 민감하게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상승의 변곡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기준선 상승이 이제 이틀 있으면 기준선 상승인데요. 그 이틀 있으면 또 선행 스팬 2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선행 스팬 1, 2가 상승하면 주가는 일단은 조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검은 구름이 매면 안 되지만 붉은 구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은 주가는 다시 한 2,230까지 다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주가가 내일 오전까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지금 투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데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동참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까지 특히 개인들의 신용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좀 거래량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 겁내가지고 지금 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파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침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화증권의 김병중 주임님께서 오늘 아침에 한 종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TSE라는 종목이었습니다. IT 부품주인데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가격을 보시면요. 자,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중반까지를 기대하셨는데 일단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매수가가 약간 높았음에도 수익권에 들어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 거 지금 요즘과 같은 장에서 쉽지 않은데요. 김병중 주임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00장을 이제 돌파해주는 또 한 번에 오늘 신고가를 내는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아직 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실리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가 3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간다면 이번 주까지 목표가, 일차적인 목표가 17,5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이번 주 정도까지는 보유하시고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종목이 차별화된다고 해서도 뭐 무리하게 쫓아가시거나 무리하게 보유하실 필요는 없고요. 1차 목표가 도달 시에 일단 절반 정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보유 1차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한번 홀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SE 오늘 아직 장 안 끝났는데 더 상승폭 키웠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유화증권의 김병중 주임의 AS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아직까지 30포인트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1997선, 코스닥은 이미 488까지 밀려 있습니다. 웬만한 정치 관련 테마가 다 하한가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분위기 안 좋게 하네요. 이번엔 5% 종가 공략 쪽 코너 이어가겠는데 오늘은 황제TV에서 송민재 대표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날부터 지금 주말에 안 좋은 미국 고용, 또 중국의 예상보다 높은 물가 지표, 또 뭐 북한 로켓 쏘는 것까지 안 좋은 어떤 재료들이 다 같이 출동한 날인 것 같아요. 예, 악재랑 악재는 뭐 무더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전망과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다들 뭐 예측이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뭐 변곡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2050선을 뭐 필두로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뭐 개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장 대응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좀 튼실히 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세계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 회복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 이후에 또 사실 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지금 브릿지 구간인데 그 브릿지가 이렇게 탄탄하지가 못하네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는 뭐 대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뭐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이제 생일이죠. 태양절과 있고, 노동당 대표대회 11일 날, 뭐 12.5차 인민대표대회, 뭐 북한에서 좀 많은 이벤트가 진행되고 가장 중요한 건 광명성 로켓 발사인데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통상 뭐 2차 광명성, 1차 그 로켓 발사 이후에도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위축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유럽 쪽에서는 또 스페인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잠재적인 복병인데 지금 뭐 과도한 정부 부채 비율로 한 80% 정도 거의 정부 부채 비율이 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하락 증시를 지난주에 이끌어냈는데 뭐 스페인 은행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스페인 은행들이 포르투갈 쪽에 800억 유로 이상 뭐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 포르투갈 은행이 좀 부실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금주 증시는 뭐 미국도 지표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장세로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이제 건설, 은행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세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시장 컨센서스 그 하회치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현재 구간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투매를 참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죠. 우량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는 지금 뭐 약간 좀 조정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61선까지 와서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밀릴 수 있습니까? 2천을 떠나서. 예, 뭐 2,000선이라는 뭐 기준점은 그 언제까지 빠지겠다, 그 오르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 현 상황을 보고 그 팩트 위주로 대응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0선이 일부 붕괴됐다, 지금 다시 또 회복됐다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1960선까지는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 뭐 밀릴 경우에는 1930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2050선 재도전하는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예,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종목 압축시켜 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예, 저희가 그에 앞서서 공개를 받기 앞서 지난주 시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었죠. 최종 선정된 베이직하우스. 일주일 동안 수익률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손절가 터치하면서 그대로 일단 곧바로 빠지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다음날 급락하면서 바로 손절가 터치한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한 다음날 떨어졌는데요.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신 쪽에 그 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스컷이 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끼쳤는데 그 베이직하우스도 그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분기 뭐 실적 악화설도 나왔었고요.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지금 계속 밀리는데. 지금 손절 대응을 해주셔야 될 그런 관점이고요. 현재 구간은. 오늘이라도요. 늦게라도 제가 2%에서 3% 정도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손절 대응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베이직하우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절하셨으면 하는 AS에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선전을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힘든 한 주 동안 선전을 해야 됩니다. 세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제가 이번 주 들고 온 종목은 뭐 휴비츠라는 종목과요. 그리고 RF세미, IM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한 뭐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 고전주와 주도주에 좀 파생된 업종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휴비츠, RF세미, IM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추천 사유를 좀 듣도록 하겠는데 휴비츠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휴비츠 차트 열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휴비츠는 뭐 많이 알려졌듯이 안과 안경 전용 필수 진단기 회사고요. 지금 뭐 안경 검안기 중에서는 1위입니다, 세계. 그리고 세계 3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상해 휴비츠가 실적 급등이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뭐 고실적 회사입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800원 라인, 그죠? 9,800원 라인에서 지금 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지는 흐름보다는 약간 좀 주춤한 그런 흐름인데, 현재 구간 내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나쁜 자리가 아니겠다. 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혹시 더 흔들릴까 봐요. 주 후반에 뭐 만기세하고 이러면서. 오늘 매수도 좋겠지만 지금 뭐 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영향 안 받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 관점에서는 뭐 조금 좀 낮은 가격으로 매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목표 가격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목표 가격은 뭐 1차 11,000원이고 뭐 저희 코너 이름이 뭐 5% 종가 공약주지 않습니까? 5% 정도 보시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전에 뭐 에스테파마라는 종목 재추천 드렸었는데 뭐 그런 패턴하고 또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휴비츠 지금은 한 2.7% 정도 하락하지만 차트상은 뭐 오히려 좋아 보이고, 문제는 이번 주 이제 같이 휩쓸리다 베이직하우스처럼 그렇게 될까봐 손절 가격은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손절 가격은 뭐 한 9,400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요 지지선이 그 라인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인 RF세미. 아마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그 ECM 칩이라고 그러죠. 음성 인식 관련 칩인데 뭐 반도체 칩으로 그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예, 그런 뭐 TVS라는 다이오드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뭐 2002년 시장 진입 이후에 고감도 ECN 개발로 좀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의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지금 11,300원 근방에서 좀 많이 안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11,000원 근방 뭐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예. 이 자리에서는 좀 매집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목표 가격은 역시 예, 목표 가격은 뭐 11,600원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이 11,500원인데요. 예, 그 좀 아래 가격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주가라는 게 뭐 제 목표가 정했다고 해서 그 가격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 예. 하방으로. 네, 약간 흔들리겠지만 약간 좀 싸게 잡아서 11,6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의견이신 것 예. 같아요. 마지막